제가 그 의견들이랑 독서 토론회를 하면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생활에서 그 얘기하는 정의도 찾아보긴 했는데 답은 못 찾았습니다. 정의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정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뜻이 맞아서 그 맞은 선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에 맞추고 너는 네 뜻에 맞추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요게 개인으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이게 이제 그룹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상식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내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왜 인간이고 동물은 왜 동물이냐,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육신만을 놓고 보면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영혼이 있다라는 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물질은, 그러니까 이 육질은 물질이지만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비물질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비물질이 생산해내는 에너지가 비물질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생산해내는 요 비물질 에너지, 지식 에너지가 있고, 요것이 이제 조금 더 질량을 갖추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질량을 갖추면 요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공유되고 같이 이제 합치되고 이 하면서 질량이 모여진다는 거죠. 요것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더 이제 더 성장해서 어떤 단계로 가느냐면 상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개념이 딱 서가지고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식으로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됐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상식은 저마다 상식이에요. 저마다 상식. 네가 어느 그 유교적 그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유교적 상식, 불교적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불교적 상식, 기독교적 체계에서 성장한 사람은 기독교적 상식, 이렇게 해서 상식은 저마다 상식인데 이 지식까지는 유동성이 있어요. 왜? 아직 내가 고착돼서 뭔가가 이 형성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상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곰탕을 푹 끓이고 가만 놔두면 거기에 왜 이 기름띠가 끼어서 단단한 층이 생기죠. 요게 상식층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상식은 거기에 딱 고착되면 다른 데와 뭐 그 연결성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상식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잘 통해요. 그죠? 그 상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잘 통해요. 이 상식 밖에 있는 사람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가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각각의 상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각각이 상식인이라고. 각각이. 그 옆에 사람하고 지금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어? 옆에 사람하고 옛날 우리가 어릴 때의 그 어른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나이에 옆에 사람하고 지내는 거 하고 같이 지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어른들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지낸 것 같은데 우리는 같이 뭔가를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저 갑질을질 사건들인 거예요. 너도 너 나름대로의 상식인, 나도 나 나름대로의 상식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틀 안에서는 잘 통하는데 내 틀과는 안 통하는 거야.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 경찰 하면 딱 하나로 통할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 경찰 내에서도 어느 과도 안 돼. 그지? 그 과에 있는 개인들도 잘 안 돼.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정의냐? 너희들이 정의 내린 게 정의예요. 이 정의라는 것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는 정의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 둘이 살면 우리 둘만 합의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20명이 살면 20명이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죠? 20명이 합의한 정의의 개념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요 정의로 잣대를 재지. 요게 잣대예요. 우리 사이에 정의의 잣대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에서의 평등, 과정에서의 뭐지?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공정. 그 과정에서 정의인가? 과정이 공정하다고 하는 걸 거야. 그 다음에 결과가 정의롭다고 하는데, 이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진보, 보수, 이렇게 전부 찢어져 있는데 이 정의가 하나로 지금 내려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의가 하나로 내려지지 않고 내 진영의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를 가지고 사회의 정의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진보에서 내리는 정의하고 보수에서 내리는 정의가 다르다고 보잔 말이에요. 보수에서 내려놓은 정의를 진보에서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용되지 않는 잣대를 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사회 정의라고 하고 같이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은 부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거를 세운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융합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분열의 길로 가느냐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융합해서 갈 수 있는 길로 가면 우리 경찰의 일들이 조금 줄을 테고 그렇지 않고 분열의 길로 간다고 그런다면 우리 경찰은 또 이 사회에서 오는 갈등을 또 몸으로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진보 쪽에서 어찌됐든 그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보수 쪽에서 이거를 수용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문제를 삼을 거예요? 보수 쪽에서 자꾸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응?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늘 중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편향돼 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분들을 적으로 취급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적이에요? 아니죠? 근데 좌편향돼 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 사람들을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늘 중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양쪽을 다 아울러서 이해를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우편향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좌측의 이 어떤 시책 때문에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고 일어난다.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나는 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막으려니까 이 막는 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일이 되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늘 어떤 일들에 닥쳐서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요즘 말도 잘 붙여놨대. 그게 뭐라고? 감정노동자? 응? 우리 경찰관들은 어떤 상황이든 늘 그 감정에 관한 부분이 충돌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 그 경찰관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자기가 가진 편향성 때문에 그쪽에 그 행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있는 그 경찰관의 편향성이 과 내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면 두 편향된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상식 시대에? 잘 살 수가 없죠. 근데 힘은 누가 가졌어요? 힘을 윗사람이 가졌죠. 그러니까 억압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아까 맨 처음 질문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우리가 말은 있으되 이 중도적 개념의 그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정의 내려져서 우리가 이해되게끔 그게 풀어져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거를 내가 단적으로 이렇게 정의 내린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요것은 요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응? 그건 딱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이제 어렵고 늘 우리는 상대성이다. 응? 여기에 있는 사람만 살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진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지켜지면 정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사 기준을 사전에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에서의 그 공평함, 그 출발에서의 그 공평함이 마이클 샌들이 왜 유명해졌느냐면
그 사람은 상대적 정의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해서의 그 공평함을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의 전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논란까지도 네가 오늘 흙수저를 갖게 된 것은 어제의 잘못 살았던 결과로 온 거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어제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그 충분한 기회를 줬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함의 결과로 오늘 네가 그 환경을 맞았다는 것까지도 요거까지 알아야 출발의 공평함이 나타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개념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출발의 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 절차적 공정, 결과적 정의를 정의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세요. 아셨죠?